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미원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시느라 힘드셨죠? 네,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 열정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저는 롯데마트 송파점 또 천호 현대백화점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매장은 가든파이브점이었고 또 현재는 위례점과 스타필드시티 위례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4월에 롯데백화점 분당점을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합니다. 벌써 이 과자에서 20년이 넘었네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스타필드 시티 위례점의 성장 과정을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들 살롱 탐방들 많이 다니시죠? 네. 확인 받으려고도 가시고 또 확인하려고도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저희 스타필드 시티 위례점에 오셔서 펌 받고 클리닉 시술 받으면서 저희 살롱 탐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문 강사 아니잖아요. 그쵸? 이 멘트 꼭 나와야겠죠.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고민을 하는 온장의 마음으로 친구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공감과 호응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0명의 동료들과 같이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목표는 잘되고 잘나가는 이가자 헤어비스 후배 원장 10명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꼭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 살롱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조직 문화 만들기입니다. 조직 문화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 살롱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장 과정부터 그래프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2019년부터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지금 4년 차이고요. 3년 동안의 성장 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평균 매출 4,860만 원 가량, 2020년 평균 매출 6,430만 원, 그리고 2021년 평균 매출 1억 1,100만 원 가량을 했습니다. 몇 퍼센트 성장했죠, 찰스 대표님? 2020년은 2019년 대비 50% 정도 성장하신 것 같고 2021년은 2020년 대비 100% 가까이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기 들으면 또 그래프 보시면 계속 성장하고 즐겁고 해피한 일만 있었던 것 같잖아요. 사실 제가 자랑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는지 성장 일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첫 해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 저희 위례 신도시는 3년차가 된 후발주자로 입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보이시죠?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이 그래프처럼 1년 내내 남성 커트만 진행을 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2020년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네,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저희도 그래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등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9월에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2주 정도는 고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뚝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 후에는 디자이너가 또 퇴사하고 직원이 퇴사하고 해서 또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저희 위례 신도시가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배차 간격이 한 20-30분 정도 되다 보니까 면접을 구인을 하는데 면접을 오잖아요, 보통. 저희는 면접을 못 봐요. 10분 중에 한 8분은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오시다가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구인이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곤란도 많이 겪었어요. 자, 2020년 1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한두 달 있다가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본사에서 이 자리에서 김덕희 교수님의 강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참석을 했었고 참석을 하면서 뭔가 위기를 직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아니구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고객과 동료와 교육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등락을 하고 20년을 보내게 되었고요. 자, 2021년 9월 무슨 일이 있었죠?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확진됐었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이분과 함께 저를 포함해서 디자이너 한 분이 확진이 됐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 3분은 격리 조치가 떨어졌어요. 디자이너 6분 중에 5분이 확진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 괜찮았을까요? 매장 전체가 멘탈이 붕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장이 이제는 고객은 없고 나밖에 없더라고요. 나의 건강. 동료들은 혹시 나도? 나는 어떡하지? 뭐 이런 감정 때문에 제가 먼저 돌봐야 될 거는 동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동료들을 먼저 살펴야 돼서 6일 동안 영업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업을 중단을 하고 다시 영업이 시작이 됐을 때 남아있는 디자이너 2분과 인턴 3분 그리고 점장님 1분 이렇게 영업을 일주일 정도는 진행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죠. 쉬기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정말 위기를 수습해준 저희 점장님 그리고 그때 동료들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제가 2020년 9월에 확진을 한번 경험했던 터라서 이번엔 또 얼마나 기다려야 고객님이 다시 찾아주실까 이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고객님한테 안 알릴 수 없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알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객님은 바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나 빨리 머리 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며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의 눈물이 아마 저희 동료들은 너무 잘할 거예요. 코로나 5명이 확진된 경우는 아마 여기 없죠. 네, 저희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2년 동안 고객님한테 신뢰 있게 잘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검증받는 순간이기도 했었죠.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건, 바로 찾아와 주신다는 건. 덕분에 동료들하고는 더 탄탄해졌고 고객님들하고는 더 친해졌어요. 그렇게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그 다음 달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도와준 고객님들 덕분에 최고 매출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다시 하나의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의 2장을 나눠드릴 텐데요. 생산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한번 직접 계산도 해보시고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잘하고 있나요? 네. 저 떨고 있나요? 영업 회의 하듯이 진행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뭐 진짜 하나라도 가져가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꼭 물어봐 주시면 많은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는 생산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는 경영에서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목표 성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 계산은 다 아시죠? 네, 총 인원수 부대 총 매출. 저희 스타빌드 시티 위례점은 14명의 동료로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당 생산성이 860만 원이에요. 원장님들의 생산성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30초 드리겠습니다. 질문할게요. 제대로 알고 계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성 원장님. 성 원장님 얼마 내시죠? 저희는 670. 훌륭하십니다. 역시 이 과자는 네, 훌륭하십니다. 인당 생산성은 항상 저는 기반에 두고 있어요. 꼭 이걸 기반에 두고 한 내용을 가지고 작전을 짜거든요. 그 다음 장이 저희 작전 내용이에요. 이 자료는 다들 아시겠지만 함께하는 마음의 경영이라는 미용 경영 서적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는 활용을 하겠지만 누구는 활용을 안 하겠지만 저는 항상 활용하는 표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원장님들의 전략도 한번 짜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표를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산성이고요. 500만 원. 저희는 지금 850만 원이라고 했죠. 성 원장님네는 지금 65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670. 죄송합니다. 670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뭐죠? 1000 이상입니다. 제 목표는 1000 이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표를 기반으로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요. 자, 이 선이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벽을 타파하셔야 되세요. 돌파하셔야 되십니다. 자, 500만 원의 벽을 뚫기 위해서는 이 내용으로, 이 계획으로 돌파를 하셔야 되는데요. 연간 계획을 꼭 작성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메뉴를 꼭 구성하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숫자 개념의 데이터 분석을 꼭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인재를 육성하셔야 되십니다. 두 번째로 600만 원의 벽을 뚫기 위해서는 전투력 갖추셔야 되세요.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스타일 제한력이 있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프로모션이 강화되셔야 되세요. 작전을 잘 짜셔야 되세요. 그리고 목표 관리, 고객 수를 늘리셔야 되십니다. 자, 그리고 750만 원의 벽을 뚫기 위해서는 조직력이 있으셔야 되세요. 팀워크. 그리고 개인별 주기 제한 능력이 있으셔야 되시고요. 객단가를 올릴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팀. 아까 말씀드렸죠? 팀워크. 중요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의 벽을 뚫기 위해서는 매장에 뭔가 문화가 있으셔야 되세요. 그 매장만의 문화, 꼭 저기여야만 되는 이유. 난 저기 팬이야. 그래서 팬이 팬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되세요. 다 이해하셨어요? 네. 표 보신 분 있으시죠? 네. 노희영 원장님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활용 많이 하셨어요? 네. 꼭 활용하셔야 되세요. 살롱 성장의 벽과 단계별 과제. 저희 스타빌드 점도 저는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이 표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성장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 전략의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별 5개. 별거 아닌 내용이고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느 벽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지 그거는 원장님들의 몫입니다. 보고 제가 드렸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전략을 짜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 어떻게 짰는데 보고 싶잖아요. 그쵸? 자, 스타빌드 시티 위례점의 벽을 넘기 위한 단계별 실행 과정입니다. 500만 원의 벽을 뚫기 위해서 제 방에 신경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례 신도시 3년 차에 후발 주자로 입점했기 때문에 남성 고객밖에 안 계셨어요.
그분들의 마음부터 얻었었어야 했어요. 어떻게 얻어요? 뭘 잘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볍게, 가성비 좋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3번 만나는 메뉴죠. 첫 방문 이벤트 다들 있으시죠? 첫 방문 메뉴 2+1. 저희는 힐링 스파 2회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원들에게 숫자 개념의 데이터 분석을 시켰어요. 잘할게요 필요 없어요. 숫자로 얘기하셔야 되세요. 숫자로. 결과가 나와 있으면 그 결과대로 본인을 대변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결과에 대해서 숫자를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숫자 개념의 데이터 분석을 시키고 외모에 집중하며 고객을 기억하자라고 의논했어요. 동료들과. 그리고 기술 교육을 함으로써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작업을 했어요. 그 결과 시술 비율이에요. 1년차. 저희 500만 원을 벽을 뚫으면서 시술 비율은 커트 52%, 펌 24%, 컬러 19%, 클리닉 5%의 시술 비율이 나왔습니다. 잘 되는 미용실의 시술 비율 아시죠? 24, 24, 24, 24. 다 24%래요. 평균. 펌 24, 커트 24, 클리닉 24, 다 24래요. 저희는 형편 없죠.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중요한 건 잠재 고객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52%의 잠재 고객이 보이는 거예요. 남성분들이거든요. 커트 52%와 펌 24%는 거의 70% 이상이 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스타필드 시티 위례점의 1년차 모습입니다. 이 고객님의 가족분들, 와이프분들 화학시술로 돌리고 또 남성분들도 화학시술 하시게 해야 하고 그래서 2년 차에는 저희 600만 원의 벽을 뚫기 위해서 객단가에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객단가 작업해야 돼. 의논했어요. 하자. 할 수 있어. 뭐부터 해야 될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펌하자. 펌하는데 다르게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지? 오라고 한다고 하자고 하면 하나? 내가 보기엔 지금 다른 집도 우리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준호에 꽂혀 있는 와이프분들, 아이디에 꽂혀 있는 와이프분들 다 우리 집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만의 뭔가가 있어야 돼. 뭘까? 라고 1년 내내 펌 공부만 한 것 같아요. 동료들하고. 그때 저희는 발견을 했죠. 이거구나. 루트펌 다 하는데 우리만의 루트펌 하자. 공짜로 하자. 그래야지 고객님이 오시지. 뭐 한번 시도를 해보실 거 아니야. 한 번은 선물로 드려야 고객님이 오실 거 아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디자이너분들이 루트펌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루트펌을 잘 못해요. 고객님에게 추천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못해서 추천을 못 하더라고요. 할 줄 안 돼. 해보면 불안해가지고 다른 펌은 1시간이면 끝나는데 루트펌은 2시간 걸려요. 객단가 안 맞잖아요. 시간 대비 안 맞잖아요. 공짜로 한 이유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동료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짜로 했었어요. 그 결과 고객님들은 와이프분들에게 소문 내주시더라고요. 루트펌 공짜로 해준대. 가봐. 선생님 너무 좋으셔. 그리고 가성비 괜찮더라? 힐링 스파도 2개 주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같이 이렇게 오셨다가 상담하시고 그리고 루트펌 준다고 하니까 예약하고 가시더라고요. 진짜 더블 효과였어요. 파마 고객 수는 높여지고 선생님들은 실력이 향상되니까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선생님들 루트펌 선수예요. 루트펌만 단독으로 하시면 30분? 1시간도 채 안 걸려요. 효과 너무 좋아요. 배우러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만의 메뉴를 개발을 하고 동시에 펌 잘하는 미용실이라는 키워드로 SNS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블로거들 오시라고 하고 저희 집 펌 잘합니다.
이렇게 소문을 냈죠. 그래서 고객님이 다 소문도 듣고 오지만 블로그도 보면서 신규 고객님도 많이 오셨다라는 내용이고요. 더불어 고객님들은 객수가 늘어나고 오시는데 신뢰가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신뢰 유지에서 제일 저희 시그니처 메뉴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힐링스파 선물로 드리는 것도 있고 유료로 드리는 것도 있는데 무료로 받았을 때 느낌과 유료로 받았을 때 느낌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메뉴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신뢰가 무너지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힐링스파 우리 한결같이 해드리자. 그래서 매달 또 매주 스파데이를 통해서 메뉴를 통일화시켰어요. 그리고 디자이너 인턴 메모. 보통 디자이너들은 인턴 메모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 시술 내용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집은 인턴도 메모를 합니다. 펜지에 같이 메모를 하면서 미리 디자이너가 됐을 때 선학습 시키는 개념도 있고 내가 오늘 고객님 오신 거에 대한 책임감도 또 내지는 대화의 기술도 느리게 하기 위해서 인턴도 같이 메모를 합니다. 그렇게 600만 원의 벽에서는 시술 비율이 커트 37%, 펌 30%, 컬러 21%, 크리닉 1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아까 매출 많이 올랐을 때보다 이때가 더 기뻤어요. 제가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적중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하고 진짜 자신감이 생겼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박수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850만 원의 벽을 뚫고 있고 지금 10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는 객수 차이 많이 나죠. 이때는 비슷하잖아요. 화학시술이 많이 늘었다는 증거이고 이때는 펜이 많이 늘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이 고객님들 한 달에 그 많은 고객님들하고 시술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쁜 구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간이 짧아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스피드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고객님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니까 경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경영에서 경험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거를 따라서 실행을 했습니다. 했더니 고객과의 행복한 경험을 위해 남다른 재미와 스타일을 준비를 했어요. 남다른 재미랑 스타일이 뭐냐? 하시잖아요. 따라하기 했어요. 어떤 미용실도 따라하고 어떤 기업도 따라하고 또 어떤 영화도 따라하고 어떤 넷플릭스도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님들과 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면 다 따라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행복해지더라고요. 고객님들이 기쁘니까 저희도 기쁜 거예요. 그 스타일. 이 정도 되면 고객님들이 전에 했던 스타일 하러 오시지 않거든요. 그동안은 네 실력 내가 알겠고 이제는 조금 다른 거 보여줄래? 나 다른 거 예쁘게 해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 공부를 저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년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디자이너들에게 고객에게 의외의 선물을 줘서 감동 포인트를 만들자라고 약속했어요. 자, 예를 들면 오늘 티켓팅 하는 날이야. 근데 디자이너가 선물을 줘. 당연일까요? 의외일까요? 당연이죠. 그런 구간에서는 선물 드리지 말자. 잘해드리면 돼. 어차피 우리는 50%의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의외의 구간에서 드리자.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는 티켓팅을 한 사람이고 오늘 간단하게 커트만 하고 갈 거야. 차감액은 25,000원 밖에 안 돼. 그런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거기 선생님이 붙잡아서 나에게 500ml 모비타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로 주네? 의외일까요? 당연일까요? 의외인 거죠. 이게 의외인 거예요. 선물을 어떤 포인트에서 드리냐. 이런 감동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내자. 그래서 같은 선물을 드리더라도 감동받게 하자. 그 포인트를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데스크에 있잖아요.
선생님들하고 고객님들하고 나가실 때 그 애착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선생님들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펜이 다 되는 단계가 되는 거고 지금 계속 이런 작전을 연구 중이고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4번. 작년 하반기부터 일반 고객과 펜 고객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더 디테일하게 분류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객님이 이렇게 객수가 늘어나면서 일반 고객님하고 펜 고객님들이 이제 섞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펜 고객님은 소원할 포인트가 있고 또 일반 고객님들은 신뢰를 다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이제 뺏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컬러별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일반 고객님이 오시면 마음을 뺏는 행동을 해야 되고 펜 고객님이 오시면 더 펜이 되는 행동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차트를 그냥 봐서는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차트를 봐서는 확인할 수 없어. 이제 확인해야 돼. 스쳐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파란색이니까 펜! 이러면서 나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객 맞춤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5번째 시술 비율이 나왔습니다. 커트 33%, 펌 31%, 컬러 21%, 클리닉 1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저 영어회의 할 때마다 지적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풀지 못하는 숙제 하나 있어요. 그래도 뭐 기타하고 합쳤더니 15%는 되더라고요. 클리닉 올해 정말 또 숙제 풀 겁니다. 제가 올해 공부할 건 하이퍼포머랑 클리닉 숙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집중할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완만하게 그래프를, 비율을 맞춰가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모습입니다. 고객 분류 어떻게 하는데요? 궁금하시잖아요. 하반기에 분류했던 고객 분류예요. 하고 계시죠? 하셔야 되십니다. 제가 볼 때는 1000명의 이상 고객이 있는 분들은 매월 꼭 하셔서 좀 맞춤 서비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고객님은 기존대로 스탠다드하게 컬러 가져가고요. 2단계에서는 고객님께 마음을 얻으셔야 되세요.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저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 컬러로는 넘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컬러를 분류해줬더니 어떤 선생님은 이분한테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분류한 거는 이분한테만 잘해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의 마음도 얻어라라는 마음으로 세분하게 분류하는 건데 그쵸? 제가 더 열심히 설명을 해야겠죠. 자, 일반 고객님은 마음을 얻으셔야 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일 좋은 거 뭐죠? 성호전이? 마음 얻을 때 제일 중요한 거. 2+1! 네, 2+1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좀 길게 썼어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으려고. 자주 오신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꾸준히 오는 팬 고객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까지가 물음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본인들이. 우리의 운명은 누가 좌우한다? 고객입니다. 이 고객님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굳이 말 안 해도 사실 이 부분이 더 어렵지 이 부분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컬러를 분류하면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2022년 연간 계획표를 세웠어요. 되게 복잡하죠? 1년치가 있는데 뭐 간단한 게 이상한 거겠죠. 그렇죠? 이 연간 계획표가 탄생하기까지는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시간 동안 수정과 반복과
의논과 디자이너 선생님들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한 연간 계획표예요. 선생님들의 개인 계획표와 매장의 계획표 그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매장의 연간 계획표입니다. 2달 전에 계획하지 않으면요. 2달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은 누구나 다 세우는 것 같아요. 잔소리 같나요? 지금 재미없는 거 아니죠? 앞에 좀 데이터라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진심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달 동안 정말 중요해요. 저는 11월 달에 저희 동료들에게 다이어리를 선물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일찍 주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2달 정도의 기간으로 계획을 짜지 않으면 목표 의식이 흐릿하더라고요. 보통들 새해 때 계획 안 세우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다 세울걸요? 언제 세우죠? 12월 25일 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지나고 26일 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내요. 그러다가 1월 달 되면 뭔가 나와 있어요.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에이씨 구정 때 하지 뭐 하잖아요. 다 이거 다들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2달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구정 때부터 시작할 거 11월부터 시작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2달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표 의식이 뚜렷해져요. 나만 뚜렷해지냐? 아니에요. 선생님들 같이 뚜렷해져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요. 몸에. 이번 달에 왜 달성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했는지 알기 때문에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니까 꼭 올해 2023년 계획을 11월에 짜시길 바랍니다. 자, 좀 더 들여다볼게요. 복잡하지만. 자, 스타필드 시티 의뢰점의 2022년 연간 계획입니다. 저희는 1월부터 12월까지 4번의 점프를 할 예정이에요. 서서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내 신규 재방문 목표 70%입니다. 21년 재방률이 한 6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70%예요. 이상. 그리고 골 객수. 지금 현재 1,800 좀 넘었거든요. 2,400까지 갈 예정이고요. 사이에 선생님도 승급을 하고 또 구인도 돼야겠죠. 그런 변수가 없기를. 그리고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밑에 프로모션과 준비 내용이 있어요.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는 그대로 따라서 가셔야 되세요. 프로모션을 시행함과 동시에 그 전달을 준비하셔야 되세요. 1월부터 12월까지는 맞물려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즉흥적인 프로모션은 없어요. 오늘 갑자기 매출이 없는 것 같아서 즉흥적으로 뭘 해야겠어. 그건 없어요. 그런 프로모션은 사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위로인 거죠. 나 했는데 없더라. 그런 건 효과가 없더라고요. 종이값만 아까워요. 자, 저희는 1월, 2월에 새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고객님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리뷰를 쓸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할인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님들 되게 적극적으로 사진 찍어주시고 리뷰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힐링스파 해드렸는데 잘 안 했었는데 2,000원 할인했는데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음 달에 이 프로모션에 대한 이벤트 반성회를 가질 겁니다. 리뷰 이벤트 했는데 괜찮았어? 성과 괜찮았어? 그 반성회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괜찮았던 부분과 또 추가해야 할 부분 만들어서 데이터 박스에 넣어둡니다. 나중에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준비합니다. 그 다음 달 펌클리닉 이벤트 준비. 이렇게 12월까지 프로모션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프로모션을 시행함과 동시에 바로 밑에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실까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화살표로 따라서 가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이거 보시느라고 조금 조용하신 거죠? 이렇게 저희는 시행을 합니다. 연간 계획을. 다 연간 계획 하시지만 다른 집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거 그냥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세 칸. 이 세 칸은 저희의 내부 행사예요. 성장회의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교육은 이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교육들이고요. 그리고 요거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고객님을 내지는 동료를 대하는 태도이잖아요. 작년에는 감사, 감동, 덕분, 사랑 이거 쭉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앞에 빨간 글씨 보이죠? 더 하려고요. 야, 우리 친해지려면 더 알아야 되잖아. 더 친하고 더 표현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객님하고 동료하고 더 친해지려면 더 해야 돼. 이번 해에는 더 하자. 더. 그러면 또 감탄할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주제를 가지면서 성장회의에 이 더 감사, 이 더에 대한 포인트를 꼭 넣어서 동료들과 공유하셔야 되세요. 성장회의의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내부 행사. 저희는 1월과 7월에 SS와 FW를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세요. 그리고 2분 정도 선정해서 본사와 협의하에 사진을 포트폴리오 작업을 좀 근사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데이 이런 거는 다 고객님과 남다른 재미, 남들 다 우리가 보기엔 다 하는 거지만 고객님 입장에서는 남다른 거예요. 그렇게 함께 재밌게 컬러데이를 하고요. 또 5월에는 우리 인턴님이 승급을 할 예정이라서 이 친구에게는 또 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다시 2023년도를 계획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죠. 이게 저희 2022년 연간 계획입니다. 어떠십니까? 네. 계획은 계획일 뿐. 실행도 돼야겠죠. 네, 실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좋은 그래프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 짤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A 디자이너의 연간 계획표입니다. 저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원장님은 이 생각하고 있는데 디자이너 한 분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팀워크가 생길까요? 안 생겨요. 목표 의식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구간이 달라요. 그 구간을 맞추기 위해서 함께 연간 계획 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거고 서로 도와줄 거 있으면 의논하고 공부할 거 있으면 함께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A 디자이너 함께 3월, 6월, 9월, 12월 같이 점프할 예정이고요. 이분의 3개월 신규 재방률 목표 80%입니다. 목표만 큰 거 맞죠? 아닙니다. 이 친구 21년 재방률 70%였어요. 80% 올해 진행을 할 거고요. 고객수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프로모션 보시면 이런 것도 매장의 내용과 비슷해요. 저희 지금 아베체 컬러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컬러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거 본인이 프로모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또 펜 고객, 디자이너 분한테는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펜 고객 실행 내용이고 또 밑에 실행 내용이에요. 일기 같은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뭘 할지 스스로 돌아보고 일기 같은 거예요. 자, A 디자이너님은 펜 고객에게 2월 달에 이런 걸 했대요. 보니까 고객 감동을 위해서 찐팬 고객님들께 모바타 샴푸 트리트먼트 500ml를 증정하고 그리고 시술 고객에게 핸드 마스크 케어를 해줬대요. 이 선생님이 거의 한 달에 객수가 많거든요. 사이사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턴에게는 이런 걸 잘 팬 고객님을 더 책임감 있게 모실 수 있도록 와인딩 기술 교육과 서비스 마인드 강화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프로모션 선물 준비해요, 저희도. 하지만 저는 선생님들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장의 고객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고객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머리 해드리는 거잖아요. 선물 줄 때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선생님들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매장에 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이래요. 근데 선생님이 준비하면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고객님 이거 제가 준비했어요. 고객님 너무 사랑해서 다음에 또 뵙자는 의미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얘기해요. 저는 10,000원 썼는데 제가 10,000원 쓸 때는 대충 드리고 선생님이 4,000원짜리 준비했을 때는 막 와 이러고 드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드려봐야 그 마음을 알더라고요. 이게 뭘 지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태도,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운명은 누가 좌우한다? 고객을 좌우해요. 고객이 좌우하잖아요. 제가 저 혼자 고객님 모시나요? 아니에요. 선생님들 모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선물을 드려봐야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필수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진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객을 향한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아깝지 않아요. 더 많이 가져다 주시거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객님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실행 내용 밑에 메일 퇴근 후 카톡, 감사한 마음 표현. 이거는 동료를 향한 마음인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뭐 어떨 때 날카로울 때도 있고 또 예상치 않은 또 도움도 받을 때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잊지 않고 퇴근해서라도 꼭 챙기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500은 혼자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마음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 디자이너의 연관 목표 괜찮죠? 네, 저희 A 디자이너입니다. 자, B 디자이너. B 디자이너 여기 계세요. B 디자이너님의 또 점프 동일하게 가고요. 그리고 신규 재방률 70%입니다. 작년에 61%가량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또 비슷하게 갈 거고요. 여기 선생님도 장난 아니에요. 선물이 너무 많아서 제발 매장에 공간을 줘 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자, 가족 단위의 단골 고객에게 오비타 풀세트는 당연한 거고 두피 시술 고객에게 마사지 브러쉬를 드린대요. 저도 선물 한번 받았거든요. 원장님도 한번 써보세요 하고 하나 주더라고요. 써봤더니 괜찮아요. 집에서 내가 내 손 지문으로 샴푸 안 하고 그거 이렇게 문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소하지만 굉장히 감동 포인트 또 챙겨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공짜는 뭐도 먹는다? 아, 네, 옛날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 네, 또 펌 시술 고객님께 열 전도율이 되는 그루프 증정. 그루프는 많이 증정하죠. 열 전도율이 좋은 거 하시나요? 사실 말이 이렇게 근사하게 성하지만 열판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선물 줄 때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님 그루프 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샵에서도 다 받잖아요. 저도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근데 고객님 열 전도율이 전 그루프래요.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앞머리가 예전에 비하면 5초 정도는 더 빠를걸요? 이렇게 설명하면 고객님이 같은 물건인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주는 포인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포장하는 기술, 디자이너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이버 포토 리뷰 소개 고객에게 감사의 스파 선물도 드린대요. 김덕희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안 올 이유가 없죠?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 고객님이 핀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이상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실행 내용 보시면 아까 SS 작품하고 FW 작품 저희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SSW 작품을 수상을 하셨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본사에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포트폴리오 작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설레요. 디자이너로서 막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잖아요. 그거 디테일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디자이너의 목표. 괜찮죠? 네, 훌륭합니다. 이렇게만 22년이 흘러가면 저에게는 더 바랄 게,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자, 다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래서 너네 조직 문화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그거 다 알겠는데, 나도 하고 있어. 조금 다를 뿐이네. 하고 있다고. 자, 우리 살롱의 키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그래프도 그렇고, 앞서 한 연간 목표도 조직 문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결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모두가 다 한 팀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조직 문화가 기반이 돼야 된다. 좋은 조직 문화가. 자, 조직 문화를 얘기하기 전에 조직 문화가 뭔지부터 아셔야겠죠. 사전 찾아보니까 조직 문화가 진짜 광범위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몇 자 적어봤고요. 그냥 읽으면 별 의미 없어요. 속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좀 새기면서 들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직 문화란 무엇인가? 자, 조직 문화란 각 조직마다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보편화된 생활 양식입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태도와 행동입니다. 자, 조직 문화란 조직 안에서 무엇이 격려받고 제지되는지 또 무엇이 받아들여지고 거절되는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공유의 목적을 향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고 조직이 번성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 붙여져 있거든요. 그냥 읽으면 따분해 보이는데 꼰대 얘기 같은데 의미를 들여다보면 정말 새길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니까 원장님들 새기면서 잘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조직 문화를 의미를 알면서 제가 우리 조직 문화의 방향성을 정했어요. 우리 조직 문화는 요즘 MZ세대들 10대, 20대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그 만든 것을 재미있게 또 성장하고 의미도 주고 변화를 주면서 방해 요소는 제거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 거는 뭐 다 알겠고 방해 요소 뭐 있을까요? 방해 요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매장에서 저거 정말 하면 안 돼 하는 거 바로 즉각 척결을 해줘야 되는데 척결 안 하고 같이 웃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사실 원장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 웃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같이 웃고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세요. 긴 거 아닌 거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정리하셔야 되세요. 뭐 있을까요? 제거해야 될 거 제가 하나만 힌트 드리면 카더라 통신. 카더라 통신 뭔지 아시죠? 오늘 원장님이 기분 나쁘다 카더라. 오늘 A 디자이너님이 B 인턴에게 화났다 카더라. 그래서 B 인턴이 A 디자이너한테 열받았다 카더라. 지 얘기 아닌 거. 지 얘기 아닌 거 살 붙여가지고 카더라 통신 꼭 한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있죠? 희영 원장님 누구예요? 지금 얘기하세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장님 듣기 좋게 얘기해요. 마치 정의정보처럼. 그 카더라 통신 정확하게 제거해 주셔야 되세요. 팩트에 기반한 3자 대면 하셔야 되십니다. 자, 또 있어요. 뭘까요? 이쯤 되면 하나 답 주셔야 되죠. 킬링 조크. 킬링 조크. 다 웃는데 한 명은 죽었어. 누군가의 핸디캡이나 단점을 부각시켜서 웃고 있어요. 그런 경우 진짜 많을걸요? 근데 무심결에 나도 웃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관점을 잘 가지고 동료들이 잡담할 때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알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네? 네! 빙고! 역시 이래죠. 고객 험담 진짜 중요하잖아요. 오늘 고객님이 나랑 소통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 고객님이 JS 같아라는 의미로. 그러면서 고객님 가시고 난 다음에 가자마자 3, 4, 5 모여가지고 저 고객님 있잖아. 진짜 그랬는데 옆에 있는 B 디자이너 또 그래요. 맞아.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동조를 해요. 그거 정말 제거해야 돼요. 바로. 그렇게 뭔가 방해 요소가 생기면 바로바로 제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 3개 정도 들었고요.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것만 잘 정리해도 조직 문화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써서 보시고 그런 거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들, 점장님들, 선생님들, 우리 리더는 직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다들 동의하시죠? 네. 제가 조직 문화를 만들 때 되게 많은 거 공부를 하고 참고를 하거든요. 그중에 기업도 있고 또 다른 매장 탐방 진짜 많이 하고요.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고했던 기업이 있어요. 우아한 형제들, 다들 아시죠? 배달의 민족. MZ 세대들이 제일 취업하고 싶은 일본 조직. 그리고 조직 문화로 되게 유명한 조직. 그리고 코로나에도 승승장구한 조직. 그 조직입니다. 배달할 때도 써먹을 거 많더라고요. 잡담이 많은 회사. 수다 떨듯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회사를 위해 대표 자신부터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갑니다. 파격적인 복지 제도로 이미 유명해졌지만 그보다는 서로에게 좋은 동료가 되어주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회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회사고 나한테는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또 회사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회사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훨씬 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매년 어떤 회사를 원하는지 직원들이 직접 리스트를 만들고 실천해 왔습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를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즐겁지 않을까요? 회사가 형태적으로는 없어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영혼 같은 거, 생각 같은 것들을 맞죠? 조직 문화가 저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되게 위트 있는 조직 메시지로 동료들한테 되게 설득력 높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지켜보고 있다. 원장님 지켜보고 있다. 솔직 감시잖아요. 감시인데 이렇게 위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고요. 또 나도 누군가에게는 회사다. 회사만 동료들에게 회사는 아닌 거잖아요. 사실 저희는 기술직이고 아트고 한데 인턴, 선생님은 누군가의 회사인 거예요. 인턴 그 누군가에게는 또 회사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동료들이 서로 회사인 거죠. 그런 개념이면 조직 문화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인사 받고 싶으면 인사 먼저 해야죠. 왜 인사 안 해?가 아니라 지위 열화를 막론하고 먼저 인사하면 또 좋은 조직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좋은 메시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속가구에서 일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 다들 잘 아시죠? 우아한 형제들은 조직 문화로 너무 유명해서 사실 되게 많이 이제 다른 데 벤치마킹 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이 떠돌아다녔죠. 저도 이 내용을 참고해 봤습니다, 작년에. 참고해 봤더니, 보세요. 어디 얘기예요? 우아한 형제들 얘기일까요? 미용실 얘기일까요? 보니까 미용실 얘기인 거예요. 아니, 우리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제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매장에. 아, 그래. 이걸 이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쏙쏙들이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그들이 왜 이 내용을 1번, 2번으로 이렇게 항목을 했는지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를 해다가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봤죠. 결국 우리의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동료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데 되게 수월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 수많은 내용 중에 제가 풀었던 건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이에요. 책임은 실행한 사람이 아닌 결정한 사람이 진다. 그런 경우였어요. 선생님이 오더 내리고 파마를 했는데 고객님이 머리가 풀렸대.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인턴한테 너 저거 똑바로 했어?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인턴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선생님도 사실 알아요. 근데 자기 책임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기업의 내용을 통해서 그 선생님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바로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때 매장 안에서 일만 가지고 얘기를 풀어가다 보면 원장님이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을 빗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문제가 의외로 되게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시티 유래전의 조직 문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조직 문화는 민심을 담은 손길, 행복한 경험 아래 있습니다. 이가자 50주년을 맞이하여서 밑에 그 의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었어요. 50여 년 전에 하나의 매장으로 시작한 일에 우리는 이가자가 함께하게 되는 모든 순간을 진심을 다하는 손길로 처음보다 더 행복한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기반 아래 저희의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터지면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경험이야? 진심이 담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경영 이념입니다. 그리고 윤우님의 유태일. 윤우님은 누구일까요? 유재석이죠. 유재석이잖아요. 제가 너무 교육을 시켰나 봅니다. 윤우님은 유미입니다. 유미. 저희입니다. 유미의 윤우님입니다. 자, 잠깐 삼천포로 갔다 오면 스타필드점 오픈할 당시 일산 킨텍스 홈플러스점도 같이 매장을 인수해서 거의 비슷하게 스타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절친입니다. 강민주 원장님이랑. 강민주 원장님이랑 절친인데 우리 이번에 정말 잘해보자 라고 서로 결의를 다지면서 서로에게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주자 라고 하면서 저는 그 친구에게 당천재라는 닉네임을 주고 그 친구는 저에게 윤우님이라는 닉네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을 할 때는 강천재야 이런 거 어떻게 하니? 이러면서 서로 경영 파트너로 또 절친으로 그렇게 주고받았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우님의 유테일, 디테일입니다. 이 모든 건 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거의 기반은 긍정적인 태도와 성장입니다. 일찍 출근은 기본이고요. 저는 일찍 출근을 넘어 좀 새벽 출근하는 타입이거든요. 매장에 가서 그 미용실 냄새도 너무 좋고 그때 샵에서 하는 자기 개발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찍 출근을 사실 제가 제 사업 우리 미용실 잘 되려고 일찍 출근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우리 동료들도 참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8시 정도 되면 몇 분씩 막 나와가서 자기 개발, 자기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정말 격차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그 행동들이 과연 1년 후, 2년 후 나의 동료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너무 뿌듯하죠. 미리 성공이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조직 문화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키워드 첫 번째, 성장회의입니다. 성장회의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의 성장회의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전쟁이라도 합니다. 무조건. 7시 반부터 출근해서 다들 청소도 하고 다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성장회의는 제가 나서서 평가하고 지시하고 내지는 반성시키고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해주는 거는 응원, 북돋아주는 그냥 기퉁이에 앉아서 서로 재밌게 잘 노는지 그런 거 구경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후를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며 당월 목표를 계획하고 또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서로 북돋아주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뭔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의식을 갖고 한 달을 보낸다는 거는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존감이 쌓이면 자신감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풀리지 않은 게 있으면 제가 도움을 주죠. 하지만 성장회의 때 제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성장회의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원장님 착각이에요. 저기 직원들은 다 원장님이 화낸다고 생각할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같이 성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자랑, 우리 혜리 수석 실장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저희 성장회의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스타필드 의전 실장 혜리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큰 성장 기반이 되었던 성장회를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렇게 경험자로서 직접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네, 성장회의로 제가 크게 얻은 것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자신감, 세 번째는 계획성인데요. 저는 이 성장회의는 모든 직원 앞에 혼자 나가서 발표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보는 동료 얼굴이지만 1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면 굉장히 떨리거든요. 하지만 발표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생기면서 목소리도 더 커지고 그리고 저희의 생각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모든 직원 동료들이 PPT 제작 능력과 그리고 발표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실천하지 못한 아쉬운 목표들을 많이 흘려보냈었는데 성장회를 시작하고 난 후에는 눈에 보이는 목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들로만 계획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을 모두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거를 꼭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료의 계획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서로 부족한 점도 채워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매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워크, 이 팀워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회의 이런 도움을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진행하는 많은 회의 중에 또 관리자 미팅이라고 있어요. 관리자 미팅이 저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성장회의인데 그거는 원장님이랑 점장님, 실장님들만 모여서 매장의 관리와 경영에 대해서 발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회의하는 시간이에요. 처음에 디자인에서 실장으로 올라갈 때 저의 포지션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책임감은 생겼는데 책임감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미팅에 참여한 후로는 디자이너로서의 성장,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성장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움이 누적되고 누적될수록 매장을 경영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동렬한 고객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원장님이랑 같은 시선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기술력은 물론이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 2가지 모두 배우는 더블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도 경영 기회가 올 텐데 그 경영 기회에도 조금씩 자신감을 쌓아가는 중이고요. 이런 원장님이 말씀드렸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저희의 조직 문화는 완성형이 아니라 발전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저희 모두를 위해서 원장님과 함께 노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말 너무 잘하죠. 짱구 같잖아. 사실 저도 처음 강의고 또 저도 혼자서 뭔가 이 2시간을 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장에 있는 동료들이 스스로들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제 목소리보다는 동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게 더 현장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 시장님한테 준비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저렇게 적은 거예요. 정말로 개입이 안 된 거예요.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표님한테 자랑했거든요. 혜리 시장님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서 대표님도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이거 프린트해서 다들 나눠줘야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의 메시지였어요. 제가 정말 1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의 성장 회의 분위기 한번 볼까요? 괜찮죠? 네. 저거는 사실 2년이 되고 나서야 저렇게 좀 실력이 좀 많이 는 케이스예요. 처음에는 뭐라도 시작이라도 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PPT 실력들은 사실 잘 못하겠다고 하고 막 소극적이고 자기 얘기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뭐 발표하는 것도 힘들다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하기부터 해보자. 일단 그럼 PPT 하지 마. 종이 이만한 거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 써? 그래서 저기 거울에 붙여두고 소심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던 게 첫걸음이었어요. 그렇게 달달이 거듭되고 또 향상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희는 더 발전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스터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저희는 교육과 연습을 통해서 서로의 소통의 당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주 1회 인턴 교육을 진행을 하고 또 월 2회 디자이너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실력도 향상시키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팀워크를 다지는 또 그런 시간이고요. 또 인기 강의. 외부 교육 요즘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인스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교육들 너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니까 뒤처지는 느낌도 너무 싫고 해서 연 4회 유료 교육으로 방문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교육. 저희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2분 정도는 외부 교육 다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 외부 교육 가는 걸로 그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어요, 제가. 복습도 해야 되고, 저도 제가 교육 받아보면 교육장에서 받았던 걸로 기억에 남지 않더라고요. 복습 꼭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복습하는 개념도 있고, 동료에게 나누는 개념도 있고 해서 복습 나눔 교육 하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핑펌 교육을 받았고, 솔지쌤님이 카핑펌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 지점 간에 서로 디자이너 성장 노하우 강의를 통해서 에너지 주고받기. 최근에 부천점에서 진경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또 저희에게 무한 에너지를 주고 가셨어요. 그런 활동들이 우리 미용실 안에만 있다 보면 좀 지루하고 단조로울 수 있잖아요. 서로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구라는 개념도 커지고 그래서 이런 거 꼭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이너 스스로 향상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스터디 할 때
요 성장 키워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터디에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모아보니까 저희가 정말 하는 게 많더라고요. 다들 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 신경 쓰면서 스터디 준비하시고 저에게도 노하우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세 번째, 기본입니다. 인사, 청결, 꽃. 인사만 잘해도 고객님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인 것 같고요. 또 청결. 시선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아침에 같이 청소하거든요. 저희 선생님들, 인턴분들 다 같이 아침조는 다 같이 청소해요. 같이 청소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고객이 보는 시선으로 청소를 해라. 청소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앉아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청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신뢰인 것 같아요. 고객이 앉았을 때 고객의 시선으로 청결하다고 느끼면 그 고객님은 아,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청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뢰인 것 같아요. 청결 기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꽃입니다. 20년도 1월 달에 김덕규 교수님이 여기서 그랬어요. 꽃 생화로 하세요. 같이 하세요. 매장에서만 준비하지 말고 같이 하세요. 그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사실 저도 디자인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다 매장에서 준비하고 나는 가서 코트만 해야 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경영하면서 많이 배우고 발전한 케이스고요. 그때 느꼈던 의미는 환경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야지만 그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고객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꽃 함께 만들어 가는 거. 저희는 매주 꽃이 시들면 누구나 먼저 사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수준이 플로리스트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 교육받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오시면 여긴 항상 생화가 있어서 너무 좋아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힘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매장에서만 준비했다면 아마 그쳤을 거예요. 선생님들만 준비했으면 또 그쳤을 거예요. 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뭔가 마음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번이라는 소리 들었죠? 오늘 네 당번이야, 네 당번이야 얘기 들었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마음이 돼 있고 플로리스트가 된 거예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원장님들, 동료들과 꼭 한번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볼까요? 타이사에 뭐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근데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키워드 4, 해피입니다. 저희 인스타 팔로우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저는 춤춰요, 제가. 그냥 저희 동료들이 웃을 수 있다면,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장수도 시켜줘, 기분도 좋아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웃을 수 있으면 우리 뭐든지 하자. HT 시간에 할 수 있지. 5분, 10분이면, 5분이면 충분해요. 저는 라가 나올 때까지 하거든요. 도레미파솔라 라가 나올 때까지 해요. 처음에 화이팅도 미었어요. 화이팅. 어느 날을 하고 어느 날 안 하고. 다시 하죠. 또 그 분위기 끌어내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니고 너무 잘하시잖아요. 라까지 끌어올리는데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가야 돼. 아침에 출근할 때. 근데 오늘 내가 지치면 점장님이 해주고 점장님 지치면 저기 해주고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는 된 거예요. 순서가. 잘 된 거예요. 그 라로 뭔가 마무리가 돼야지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라가 되는 순간 다 웃고 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기 위해서 라를 외치는 거예요. 웃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5분만 투자하셔서 아침에 웃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고객도 당연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키워드 5, SNS. SNS는 그 동료나 고객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사실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바쁘다 보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SNS로 무조건 마음을 표현하자라고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고객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 네이버 검색하고 오시죠. 인스타 검색하고 오시죠. 다 검색하고 오셔요. 직접적으로 그걸 통해서 예약을 하진 않지만 이 집의 분위기는 어떻구나라고 정도는 감지하고 예약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분위기 소문내자. 그리고 우리 다 감사해야 하잖아. 그거 표현하자라고 하는 게 SNS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의 더 목표가 있는데요. SNS의 표현을 디테일하고 길게 표현하면 블로그나 피드를 쓸 때 길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통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득력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객님과 상담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목표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SNS 그렇게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SNS는 제가 늘 강조하고 있고 어떨 때 숙제도 내고 그래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인턴분들 위주로 제가 캡처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캡처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 친구는 정말 지금 1년 좀 넘었거든요. 저희 집에 출근한 지. 진짜 소극적이고 진짜 소통 안 되고 진짜 4차원이었어요. 근데 소통을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굉장히 나아진 케이스. 그래서 이 소통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이 기반이 되고 표현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겠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알리고 싶으면 표현하셔야 되세요. 하니까 받지 말고 먼저 주자. 받고 주지 말고 주고받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져가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태그 꼭 하시고요. 저도 태그 오늘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번째는 팀워크인데요. 위에 키워드 5개가 실천이 되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팀워크는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위에 5가지 키워드를 꼭 하셔야
팀워크가 발생이 됩니다. 매월 14명의 동료들이 1,800명 이상의 고객님을 무사히 또 기분 좋게 모시려면 팀워크가 형성돼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꼭 위에 5가지 키워드 너무 중요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팀워크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너는 그거 어떻게 했냐고 또 물어보고 싶으시죠? 네, 그러신 거잖아요. 자, 마지막 키워드. 우리 팀워크 영상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팀워크 어떤 온도인지 한번 영상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파이팅으로 표현해봤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간다니까 저를 또 메인으로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 코로나 확진되고 낳고 갔을 때 저렇게 저를 위해서 원장님 오셔서 좋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저는 저 영상을 받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파이팅이 넘쳤구나,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셨다시피 라톤이죠, 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아침에. 한대더라, 우리도 해야 된대더라, 우리도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효과를 보시려면 라톤으로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지만 기가 모아져요. 오늘 내 고객님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모시겠다라는 그 기가 모아지고, 또 그 고객님을 봤을 때 감사해져요. 그리고 함께 파이팅을 외치려고 올렸던 그 손들의 체온들이 다 느껴져서 동료들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라톤으로 꼭 하셔야 되시고, 뭐 하나라도 모으셔야 되세요.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키워드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냐고,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했냐고. 저 혼자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돼요. 맨날 잔소리예요. 그리고 나타나면 피해요. 원장님 나타나서 다 피해. 눈이 오네요. 저희 가게를 축하해 주느라고. 혼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결은 보여드리겠습니다. 3의 법칙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짜릿하죠. 명이 되자 사람들이 저는 저 영상 몰려옵니다. 접했을 때 되게 짜릿했어요. 찌릿하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세 분이 필요해요. 세 분부터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분과는 정말 소통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역량은 이 세 가지가 소통이 됐을 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저 친구 일 좀 하더라. 그럼 저 친구 믿고 따라가면 돼. 그러면 절대 안 되세요. 방향을, 공동의 목표를 향해 잘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세 분과 그 목표 의식이 정확하셔야 되세요. 그러려면 수시로 식사하셔야 되시고요. 수시로 얘기하셔야 되시고, 통화하시고, 정말 지켜보고 있다 할 정도로 소통하셔야 되세요. 친해지셔야 돼요. 정말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같은 방향, 같은 결정, 같은 밀도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으세요. 하니까 세 분 꼭 만드시고 이 내용으로 꼭 만드셔야 되세요. 저에게는 네 분이 있으세요. 저희 관리자 미팅에 함께 참석하는 분들이고요. 이분들하고는 정말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같은 결정이 나오고요. 또 이분이 없더라도 같은 결정이 나오고 저희는 지금 그 단계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있어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쉬는 원장님도 편히 쉴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 그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기반이 되면 문제부터 얘기하게 되거든요. 하니까 꼭 원장님과 소통이 잘 되고 원장님의 방향과 같은 세 분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좀 재밌지 않아요? 뭐 와닿잖아요. 제 말보다 영상의 의미가 와닿습니다. 요거 만화 같은데 잘 보세요. 저는 뼈 맞은 영상이라서 Well, my
감동이죠. 저 영상을 보고 결국 바뀌어야 되는 건 내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영상이에요. 원장님들이 바뀌면 내장이 다 바뀌어요. 제가 경험을 했고, 경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제가 더 저를 발전시킬 계획이에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원하는 내장으로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어요. 원장님들도 이 영상을 통해 뭔가를 값 깊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영 인형 같은 거예요. 좌우명 같은 거죠. 사실 성공은 확정적이지 않고 실패도 사실 치명적이진 않잖아요. 치명적인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하려는 용기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던 결과도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저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고 하지만 다시 하려고 했던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용기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언젠가는 정말 단언컨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원장님들도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용기 내시면서 그냥 뚜벅뚜벅 천천히 그냥 가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같이 갈 거잖아요. 우리 같이. 하니까 서로 용기 잃어지면 용기 내게 해주고 이러면서 계속 용기 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까 목표 보셨죠? 후배 원장 10분 만들기잖아요. 그 중에 롯데백화점 분당점 저희 1호 원장님이 탄생을 합니다. 저희 어제 급하게 찍은 사진인데 저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 좀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점장이 드라이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사진이긴 하나 나는 너무 잘 나와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쉽지 않은 또 도전이 시작이 됐어요. 100평이라는 백화점 안에 굉장히 큰 짐을, 무게를, 책임감을 얹고 또다시 시작을 했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인 1호 원장님이 탄생해서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4월 달에 오픈 예정이니까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서로 경영, 우리 이가족 식구잖아요. 함께 나누면서 더 잘 되게 이끌어주는 게 또 우리가 서로서로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니까 우리도 서로 찾아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용기 내서 와주시고 또 저도 적극적으로 가서 많이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드리는 역할 꼭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